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네. 자, 소위 노도강이라고 불렸던 이 노원, 도봉구, 강북구 등 외곽 지역부터요, 이제 서울시장의 분위기가 하락세를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이제 강남권마저도 상승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황이 어떤지, 또 향후에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다뤄볼까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강남 집값도 꺾였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 뭐 강남 불패라는 말이 이제 조금 무색할 정도로 강남도 이제 급매물만 거래가 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강남 같은 경우도 이제 1억, 2억씩 이제 낮춘 급매물만 지금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수 심리가 지금 위축이 되고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지금 지방, 수도권, 서울 외곽, 강남 아파트 순으로 지금 둔화가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빨간 게 이제 강남구의 이제 아파트 가격이고요. 요게 서울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둘 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상승을 더 이상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리치고에 직접 들어가서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이제 거래된 거를 보시면 강남구 대치동에 이제 레미안 대치 팰리스. 여기는 지금 21층이면 이제 상당히 로얄층이거든요. 근데 지난해 9월, 24년 9월 달에 4층 매물이 36억 5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얘보다 훨씬 더 로얄층, 고층 매물인데도 3개월 만에 지금 1억이 더 떨어진 실거래가로 거래가 된 거예요. 굉장히 3개월 만에 1억이면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로얄층으로 따지면 4층이 36억이면 로얄층으로 따지면 한 38억, 39억 정도 아마 할 거예요. 한 2, 3억 더 비쌀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한 3, 4억 떨어진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또 리센츠 같은 경우도 리센츠 지금 18층이 12월 말에 지금 26억 1,500만 원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얘가 지난해 10월 달, 불과 2달 전에는요, 얘가 이제 28억 5천만 원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럼 2달 사이 얼마나 빠진 거예요? 지금 한 2억 3천 정도 지금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동구 고덕동이 이제 고덕 그라시움. 이것도 14억 8천만 원 거래가 돼서 한 달 만에 1억 원 정도 지금 빠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거래가 지금 강남, 소초 이쪽에도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지방, 외곽 이쪽은 이제 계속 시장 하락세에 대한 뉴스를 제가 접했었는데 이제 강남권마저도 이렇게 짧은 기간 몇 개월 만에 막 1, 2억, 3억이 하락된 가격으로 거래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거래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래가 진짜 없는데 그나마 거래되는 것도 이렇게 완전 싼 거 아니면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강남인데 몇 억을 낮춰야지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아직 멀었어요.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25년의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는 이제 그나마 아주 나쁘진 않겠지만 하반기가 문제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폭락에 가까운 저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서울 아파트가 어느 정도 지금 거래가 되는 건가요? 요게 이제 평균 거래가 되는 매매 금액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시장의 에너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은 작년 9월 달은 12억 5,500. 그리고 10월 달에는 12억 조금 넘었고 11월, 12월, 1월. 지금 지난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달 같은 경우는 물론 아직 다 당연히 집계가 다 안 됐어요. 아직은 다 집계가 안 됐지만 1월 14일 날까지 실거래가 집계 기준으로 보면은 10억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평균 매매가가. 그만큼 지금 시장의 에너지가 상당히 지금 약해지고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인 거죠. 저희가 이제 서울 아파트 전체적인 이제 평균이 10억이 밑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아파트도 있고, 뭐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를 좀 보시면, 아파트가 이제 0.11% 하락을 했고요. 수도권 전국 기준으로. 수도권은 조금 덜 하락한 0.02% 하락했고요. 근데 연립주택은 전국이 0.04 하락했고 수도권은 0.01% 하락했고요. 단독주택은 약간 상승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서울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전국이고 수도권이고 서울은 어때요? 여전히 전부 다 지금 오른 걸로 나오고 있죠. 오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좀 이따 실제 데이터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향후에 아파트값 하락세가 또 얼마나 이어질지 아니면 얼마나 더 하락할지가 관심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상반기는 좀 약보합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대표님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반기가 약보합 아니면 강보합 둘 중에 약보합 아니면 강보합 그나마 괜찮은 거죠.
근데 하반기는 진짜 아마 심각할 겁니다. 근데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 저랑 반대로 지금 전망하고 있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상저하고 저는 상중하저, 호는 상중하폭 이렇게 지금 폭까지 간다? 폭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엇갈린 거예요. 거래도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지 않나요? 예. 거래 완전 안 되고 있죠. 거래량을 좀 볼까요? 자, 거래량 지금 보시면 24년 7월 달에 지금 서울이 9,200건, 그 다음에 8월 달에 6,500건, 근데 9월 달부터 거래가 어떻게 됐어요?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죠. 그래서 3,000건, 그리고 12월 달은 당연히 아직 다 집계가 안 됐지만 2,490건, 아마 3,000건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175건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굉장히 거래가 작죠. 아무래도 이제 그 대출 규제 이런 게 이제 본격화된 이후에는 네. 거래량이 확 준 거는 보여지는데 네. 저희가 지금 매매 쪽을 봤잖아요. 네.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이제 전세 데이터도 함께 같이 좀 볼까 봐요. 네. 자, 전세도 한번 보시면은, 전세도 이제 아파트는 여전히 상승하는 걸로 나오고요. 전국, 수도권, 서울 다. 그 다음에 연립주택은 하락하는 걸로 나오는데, 서울만 지금 상승하는 걸로. 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전국 조금 하락, 이제 수도권 약간 상승, 서울 약한 상승.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리치고 데이터도 잠시 후에 실제로 이제 어떤지 바로바로 좀 확인해 볼 텐데 네. 기사로 보면은 네. 사실 전세 수요 중에서 굳건하게 빠지지 않았던 것이 학군이 좋았던 대치동 쪽이거든요. 아, 대치동도 전세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전국에서 또 이 학군지로 전세 수요가 굉장히 또 많은 데가 어디냐면 대치동인데, 대치동에 지금 음마아파트 전세 가격이 2달 새에 3억 원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야, 전세가 3억이나 떨어졌다라는 것은 네. 의미하는 바가 커요. 네, 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강남구도 지금 전주 대비 또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11개월 만에 지금 강남구의 전세도 지금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송동구, 동대문구, 강동구도 지금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25년을 전망하면서 공급 부족,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려면 전세수급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 전세수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명확하게 데이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헛소리하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물론 지금도 올라가는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움직임이 달라요, 지금. 굉장히 이게 상승의 강도가 굉장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실제 리치고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네. 자, 먼저 디테일하게 보기 전에 전국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국을 가지고. 자, 요거는 이제 플라워 차트라고 해서 요 십자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 왼쪽으로 가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 그러면 매매가가 올라가는 데가 어딘지 한눈에 보이죠? 서울, 경기, 인천, 울산 이런데. 떨어지는데 대구, 떨어진데 대구, 제주 이런데. 근데 제일 왼쪽에 간 데가 제일 많이 떨어진 거, 오른쪽에 제일 많이 간 데가 제일 많이 오른 거. 그리고 요 데이터는 스트레스 DSR 2차가 시행된 9월 달부터의 데이터입니다. 9월 달. 자, 그래서 서울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서울은 매매가 상승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의 없죠, 이제. 그러네요. 상승은 거의 멈췄고요. 네. 자, 전세가는 이미 12월 중순부터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쵸? 이미 하락세로 갔네요. 네, 크지는 않지만 약간의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섰고요. 자, 경기도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매매가 어때요? 11월 달부터 이미 보합.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마이너스. 경기도의 전세가도 어때요? 거의 멈췄죠, 상승. 네. 자, 인천 볼까요? 인천은 매매가와 전세가 어때요? 둘 다 하락이에요. 둘 다 하락. 네. 네. 자, 그래서 수도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어때요? 이게 매매 전세 시장이 다 이게 바뀌었네, 분위기가. 라는 게 명확히 보이시죠? 물론 또 1월 달부터는 또 신생아 특례, 이 소득의 한도가 더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괜찮을 수 있어요. 네. 예. 하지만 일단 1월 초까지 움직임은 현재 이렇다. 근데 아마 2월 달 지나고 설 끝나고 아마 3월이나 4월 달부터는 다시 또 상승하는 움직임이 약간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를 봤잖아요. 네. 근데 조금 저희가 전에 대화를 나눴던 서울 지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좀 보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이제 2024년 이제 10월 달부터 지금 본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보시면 요게 이제 매매. 아직까지 매매가 누적으로 보니까 아직 내린 곳은 없죠? 자, 근데 전세는 어때요? 지금 구로구나, 송파구도 많이 송파구, 내렸네요. 강동구, 동대구 이런 데 지금 내리고 있죠? 네. 자, 이거를 플라워 차트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 데이터의 출처는 뭐냐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살짝 느릴 수는 있지만 한두 달, 두세 달 느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발빠른
그런 데이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밑으로 떨어지는 지역들이 보이죠? 누구예요? 송파구가 많이 떨어졌어요.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의 전세가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고 매매가는 상승한 걸로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강남구 보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죠? 강남구의 매매가와 전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이제 막 전세는 하락, 그렇죠? 매매는 강보합, 거의 이제 상승 멈췄죠. 자, 그 다음에 서초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금씩 에너지들이 지금 다 약해져 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성동구 같은 경우가 보시면 전세가 이렇게 훅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매매가가 꺾이는 곳도 있는데 강동구도 보시면, 자, 강동구 보시면 어때요? 강동구 매매가 지금 12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는 이제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꺾이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강동구,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구로구도 지금 매매가 전세가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어때요? 매매가 전세가 동반 지금 하락하고 있죠. 하락률이 높아요, 동대문구. 네, 그 다음이 노원구도 어때요? 노원구도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대략 한 12월 달부터 지금 매매가가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얘를 데이터를 한 12월 달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딱 눈에 보이죠? 자, 지금 매매가 12월 달부터 매매가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 보이시나요? 지도에서 딱 보이죠? 그러네요. 외곽 지역들은 지금 다 하락으로 돌아섰죠, 거의? 앞서 말했던 네. 노도강은 다 하락이고요. 네, 그렇죠. 네, 관악구, 네. 동대문구, 은평구. 네. 네. 그리고 전세에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죠? 그리고 요거를 플라워 차트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강동구, 금천구, 구로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노원구, 중랑구 이런 데는 지금 매매가 지금 다 하락하고 있어요. 그나마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서초구, 이런 광진구 이런 지역들은 매매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서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에너지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들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매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 십자선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네. 전세가가 하락하는 지역도 지금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무슨 공급 부족 때문에 뭐 전세가 폭등하고 이런 일과는 전혀 지금 정반대의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봐서 확인했습니다만 계속해서도 여전히 이제 일부 의견으로 보면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 또 공급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전세값이 반등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전세가가 지역에 따라서 당연히 반등이 나오는 지역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서울이나 경기도 주변 같은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26년 확실하게 공급이 작아요. 네. 26년에는. 그쵸. 그래서 26년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데이터를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니까. 자, 요게 이제 수도권의 이제 미확정 물량까지 더한 지금 향후의 공급 물량이거든요. 자, 요거를 근데 분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기로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공급이 그쵸? 1분기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 언제부터 확실하게 줄어들어요? 26년 1분기부터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26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요때까지는 그리고 한 27년 한 중순 정도까지도 2분기까지도 공급이 굉장히 작은 게 팩트입니다. 네, 이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26년에는 전세 가격이 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에 같이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하반기, 25년 하반기에는 지금 한국에 굉장한 경제 충격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전세 수급이 급락을 합니다. 전세가가 하락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5년까지는 뭐 전세가 크게 뭐 이렇게 올라가고 그럴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대출 규제나 뭐 금리 변화 그리고 뭐 대내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